네, 인천국제공항공사 줄여서 인국공이라고 불리죠. 이 논란 청와대가 지금 20대들 가짜뉴스 때문에 분노하는 거다. 이런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네. 지금 정말 이 정규직 전환 문제 가지고 지금 참 많은 논란들이 일고 있고 특히 젊은 층에서 조금 굉장히 좀 울분 같은 것도 보이고 있는데 청와대 인식 제대로 본질을 어떻게 잘 짚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조금 안타까울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일단 선의를 가지고 추진한 정책이잖아요. 보면. 그리고 2017년도 대통령 선거 때 이미 대선 공약으로 당시 문재인 후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문재인 후보만 얘기를 했었던 건 아니고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센 내용을 얘기를 했었고 당시에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후보도 사실은 문재인 후보하고 큰 대차가 없는 얘기를 했었고 안철수 후보도 지금 이렇게 공공 영역에 있어서는 직무상 정규직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크게 대차 없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다만 이제 홍준표 후보만 조금 기업의 해고 자유 쪽에 좀 방점을 두는 예고 이제 이 공약을 냈었죠. 공약을 냈었는데 그래서 대선 때 이렇게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본인이 당선이 됐고 그 다음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고 하는 우리 사회의 10년 동안에 아주 이 머리 묵은 문제들을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많이 해결을 해 간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문제가 제기가 돼서 불공정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와중에서 일부 팩트가 틀린 얘기가 소소한 부분이 한 2개 정도 들어 있었어요. 급여가 그냥 갑자기 뭐 한 5천만 원으로 오른다든지 또는 뭐 알바생이 그냥 이 보안검색 요원으로 취직할 수 있었다든지 약간 팩트가 틀린 소소한 부분이 한 2개가 들어 있어서 청와대 입장에서는 잘하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고 비판이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인 것 같고 또 반면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젊은 청년들하고 얘기를 좀 많이 해봤더니 저도 처음에는 청년들의 얘기를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면 좋은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제 청년들 얘기를 잘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보면 가령 보안검색 요원을 애시당초 정규직으로 뽑겠다고 이렇게 공개를 그대로 냈다면 사실은 월급이 적더라도 자기들이 이 보안요원 정규직 시험에 응시를 해서 갔을 터인데 이걸 갑자기 그냥 기존에 이 하청회사에 있는 직원들 그냥 정규직 이렇게 넣다 보니까 이게 공개 경쟁을 통해서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채용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된 거 아니냐. 우리가 시험 볼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없애버린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는 불공정이다. 잘 듣고 보니까 이 젊은 친구들 얘기도 맞아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 공정의 논란 이게와 결합을 해서 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예민하게 접근해야 될 주제로 변질됐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이에 대해서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서른 최고위원이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청년 취업 문제가 어려운 상황. 여기를 초점 맞춰서 풀어나가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작은 문제 가지고 자꾸 크게 이 보도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심지어 가짜뉴스까지 동원해가지고 그 상황을 갈등을 자꾸 부풀려 나가는 이 구조.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최소한 평론가님, 지금 서른 최고위원도 마찬가지로 가짜뉴스까지 동원해서 상황을 갈등을 뭐 자꾸 부풀렸다 이렇게 가짜뉴스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김경진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부 좀 사실관계가 잘못됐던 부분이 좀 바로 잡아지면 젊은 층들이 지금처럼 분노하진 않겠네요? 저는 그 서른 의원이나 여당 의원들이 이 문제를 보는 저는 방식이 그러니까 접근하는 방식이 좀 틀렸다고 보는 거예요. 왜 젊은이들이 분노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현실 인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20, 30대가 분노한 건 김경진 의원님 잘 지적해 주셨지만 정부의 어떤 그 생색내기용 정책에 공개 경쟁 채용이라는 절차가 무시됐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말하자면은 누가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누가 원하지 않습니까? 다만 이것이 이제 고용 형태를 바꾸는 것들은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데 여기를 건드리지 이걸 감안하지 못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무리한 정규직 추진하다 보니까 20, 30대들의 반발이 있었던 건데 이걸 가지고 몇 개 사실관계가 조금 다른 걸 가지고 언론 탓으로 돌리고 가짜뉴스 탓으로 돌리고 청년들이 이리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니까 이 문제가 풀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라봐야 될 것은 노동의 문제, 노동시장의 문제는 노동자의 문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체 어떤 노동시장에 관한
정부, 사용자, 그다음에 거기에 취준생, 실업자 이 모든 사람들이 참여한 문제를 놓고 봐야 이게 문제가 풀리는데 네. 이걸 가지고 무슨 노노 갈등으로 몰아가는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 매우 적절치가 않고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고 수습하는 데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의 사고가 기성세대의 사고와는 조금 많이 다르다고 하는 게 네. 가령 한 2년 전쯤에 기간제 교사들 이 정규 선생님으로 정규직으로 임명하겠다고 했을 때 네네. 똑같은 문제가 한 번 있었었거든요. 아, 보면 그렇군요. 예. 그때도 시끄러웠어요. 근데 그냥 그때는 넘어갔어요. 예. 근데 또 과거로 더 거슬러 보면 평창 동계올림픽 때 아, 예. 그 남북한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한다고 했을 때 예. 그때 우리는 기성세대들은 이거 남북 화해 협력에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다. 예. 이거 정말 잘한 거다라고 했는데 젊은 세대들은 이걸 가지고 공정의 문제를 제기를 했었어요. 네. 이미 이거는 출전하기로 각각 약속이 돼 있었던 거고 최고의 선수들로 뽑히며 그래서 남한 대표팀으로 가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단일팀을 예고하지 않게 구성을 해버리면 이게 못 나가는 거 아니냐. 그럼 이건 불공정한 행위 아니냐. 그 얘기가 문제 제기가 있었거든요. 예, 예. 근데 그때 50대, 60대 기성세대들은 전혀 이해를 못 했는데 지금 와서 되돌아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젊은 세대들의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사전에 이렇게 하기로 공시를 했으면 예. 그렇게 가야 된다. 예. 근데 사전에 공시를 한 것을 넘어서 갑자기 특혜를 주거나 아니면 어떤 불이익을 주고 어떤 기존의 이익을 박탈해버린다. 이건 잘못된 거란 얘기죠. 예. 그러니까 가령 인천국제공항만 해도 제가 제 아들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야 급여 그 3,300, 3,500인데 급여가 많지도 않고 예. 거기 이게 전 대학교 나와서 거기 가는 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아버지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요새는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대졸자들이 굉장히 많을 뿐만 아니라 네. 이게 이 소속 하청회사 소속이 아니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속으로 정년이 보장되는 자리고 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수도권에 있는 직장이고 또 이게 공사다 보니까 이게 출퇴근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렇게 사기업에 비해서 세지도 않고 네네. 그래서 대졸 학생들이 이거 일반직 정규직이다 이러면 거기는 공채 시험 봐서 충분히 들어갈 의사들이 있다. 예, 예. 이게 젊은 사람들의 생각인데 네. 갑자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킨다고 하면서 이 공채로 들어갈 수 있는 룸이나 공간 자체를 아예 없애버렸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이걸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이 공정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예, 예. 이해를 못했다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여기에요. 말을 보탠 인물이 좀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인데요. SNS에 정부의 어떤 반박하는 어떤 그런 입장문을 공유를 했습니다. 사실은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이나 뭐 공정과 정의 논란을 불러일으킨 당사자가 이런 걸 공유해도 되느냐. 특히 본인은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이라는 일각의 비판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조국 전 장관이 저런 모습들 때문에 이제 국민들로부터 정서적으로 잠깐 좀 소외받고 그러니까 이른바 좀 밉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뭐 누가 뭐 여기에 대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뭐 지식과 이런 철학들을 동원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나 조국 전 장관은 어쨌든 자기 아들과 딸 걸로 인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네. 저기에 대한 의견을 낸다는 거는 뭐 제가 보기에 괜한 그러니까 이른바 논란에다 불을 더 지르는 형태가 되지 어떤 솔루션을 모색하는 그런 방향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조 전 장관 입장에서는 저는 제가 보기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중하고 좀 본인이 좀 이런 데 대해서 좀 이런 침묵을 지키는 것이 좀 더 저는 이게 재판에도 그렇고 국민 정서에도 그렇고 부합하는 게 아닌가. 네. 네. 뭐 어차피 조국 전 장관이 뭐 문재인 정부에서 뭐 국무위원을 했기 때문에 옹호하는 입장을 좀 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지금 여당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게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정책인데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는 공채만 공정이냐 이렇게 얘기를 한 반면에 이 이원욱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뭐 청와대에서 가짜뉴스 얘기를 하자 이건 공평과 공정의 문제다. 이런 좀 두 가지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원욱 의원이 정말 제가 보기엔 잘 짚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소영 평론가님 보시기에. 그렇죠. 공평과 공정의 문제에다가 더더군다나 잘한 말이 뭐냐면 이 정부의 노동정책이 근본적으로 잘 가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봐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히 말해서 지금 그 청년들이 이 비정규직인데 여기에 우리가 못 가서 우리가
저기 뭐 작은 월급이지만 우리가 이것까지 못 뺏어 먹어서 안달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거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본질이 잘못된 거고, 김 의원님 아까 잘 지적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산 피트가 분노한 거는 공개 선발 과정이 없이 정규직이 되는 원칙 없는 태도에 분개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방문 일자를 기점으로 채용 전환 방식이 달라지는 것, 여기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짜 뉴스다. 그러니까 저는 이원욱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청년이 바라보는 것이 대통령 취임사에서 나왔던 공정과 정의에 관한 문제고, 이 본질이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죠. 네. 지금 제가 보니까 요즘에 공개 채용을 한번 하잖아요. 네. 공공기관들. 저도 공공기관에서 인사 책임자를 경험해 봤습니다만은 6단계를 거쳐야 채용이 돼요. 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단계거든요. 그런데 이거 그냥 날짜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전에 온 사람 쉽게 되고 이 다음에 온 사람은 아주 간단한 소정의 절차를 거친다? 저는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잘 문제를 짚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계속 해야 되느냐에 관련한 여론조사가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20대, 특히 20대에서요, 정규직 전환하는 움직임을 좀 보류해야 된다라는 게 과반을 넘었어요. 그만큼 청년의 좌절과 분노가 좀 큰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따라 나오던데요. 뭐 일각에서는 부러진 펜 운동, 뭐 이럴 바에는 차라리 비정규직에 입사하자 이런 목소리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지금의 상황이 좀 안타까운 느낌이 듭니다. 그렇군요.